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의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바로 보험 업종입니다.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앞서서 오늘 전략에서도 최근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같은 측면의 수혜를 입는 업종이 바로 보험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의 어떤 주식시장과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수혜보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보험 업종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좀 본다고 하면은 이 금융 업종 안에서 이 증시가 약간 숨고르게 장세했을 때 증권주들이 쉬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뭐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 대비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 안에서 이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가 좀 상승하는 시기 때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 금리가 상승하게 될 때는 이 보험사들의 이 운용자산 이익률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건전성이 좋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이 변액보험에 대한 부분에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예정 수익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예정 수익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변액보험 적립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뭐 재무적인 문제로 좀 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험업종은 이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으로도 이 대규모 어떤 경기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그 금리의 상승 에 대한 부분에 더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좀 약간의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보험 청구 건수나 사고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안에서도 어떤 그 내야 되는 사업 비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위험 손해 같은 경우에도 뭐 100% 이하로 꾸준히 이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업종이 이 관련 이 탑픽 종목들은 좀 신고가를 다 쓰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의 그 상승 추세였을 때 이 손해보험이나 다른 보험 업종보다도 이 생명보험 쪽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들과 틀리게 어떤 장기 채권에 대한 자산 부분을 많이 적립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종은 내년 뭐 상반기까지라도 금리와 비례 관계로 된다면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또 관련한 보험업에는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손 보험료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20%대 인상을 예고했었는데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10%대 반토막의 인상률입니다. 과연 어떤 보험주의 반응이 있을지, 저 PBR주로 또 많은 종목이 포진하고 있는 보험업종 오늘장 상승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락 쪽은 어느 업종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입니다. 여행주 꼽아주셨는데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사실 여타 국가들은 이제 또 백신이 도입돼서 여러 기대감들도 있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주춤한 듯 싶었지만 또 치료제 오히려 또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여전히 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데 여행주는 또 추가 하락을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주들 안 좋다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여행주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선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시작됐던 여행주의 반등에 의한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부분보다도 이 하나투어나 다른 여행 관련주들이 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슈팅 감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결론으로 봤을 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백신 개발이나 또 나중에 이 지금 계속 이연되고 있는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행업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로드맵이나 어떤 전망, 장밋빛 전망은 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11월 달이나 이런 좀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행주들 주가가 좀 올랐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뭐 12월 초부터 주가의 하락세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어떤 다른 그 글로벌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카니발, 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 뭐 20%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고,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 하나투어도 이번 달에 뭐 17.3%, 그리고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이 17.9%, 24%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주가에 대한 과도한 상승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영국 비롯한 뭐 변종 바이러스 나와주면서 이 봉쇄 조치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어떤 그 입국 자수를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뭐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58,000원이고 뭐 6월 달에 최대 62,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봤을 때도 5만 원 초반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가가 6만 원대 넘었을 때 다시 좀 5만 원으로, 어제 5만 원 하나투어가 예를 들어도 58,0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목표 주가에 대한 과도한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시 한번 좋아졌을 때 몇몇 기업 쪽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직 시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행 레저, 카지노, 호텔, 항공까지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좋았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우려가 좀 완화되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 변종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이다라는 그런 비관론을 내놓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것을 극복할지 여부 아직은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봉쇄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간밤 월가에서도 이것이 화두가 됐는데요. 업종 기대감 크게 반영했던 여행 업종의 추가 하락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생명보험 쪽 생명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삼성생명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보험 업종 안에서도 최고의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뭐 위험 손해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다른 생명보험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구조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3분기 위험 손해율이 79.7%로 뭐 작년 대비해서는 0.7% 감소한 모습을 좀 나타내준 부분인데, 뭐 4월 달에도 이런 위험 손해율에 대한 부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운용자산이 238조 원이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을 그대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전에 어떤 장기 채권보다도 이제 기업 대출, 뭐 대퇴 투자, 그리고 이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역시 뭐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봤을 때는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재무 구조에 특히 4분기 때는 또 발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PBR을 고려했을 때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를 88,000원까지 9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50일 신고가를 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좀 매수에 대한 부분 또 금리와의 뭐 상관관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85,500원에 끝났는데 1차적 목표가 1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상속세 확정에 따른 수혜주로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삼성생명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장 상승이 예상되는 쪽은 시장금리 반등 조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 보험주를 주목하자는 의견이었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는 백신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 하락의 요인으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삼성전자의 지분과 채권 운용 자산의 비율이 높은 삼성생명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의견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 결정에 대한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